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2일에 있었던 YTN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강소기업이 힘이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사실 대기업 매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강소기업이 힘이다를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강소기업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옴으로써 외부에서는 사실 접하기 힘든 여러 업종의 다양한 그 마케팅의 노하우나 운영 방법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눈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업인이라 그런지 저는 강소기업이 힘이다는 정말 너무 좋고 항상 이걸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그 다양한 정보와 어떤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보고 배워서 중견기업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방송 매체를 다 이렇게 봐도 중소 아니면 중견 기업들을 위한 그런 고정 프로그램은 사실 없는데 이게 유일하게 우리 YTN 강소기업 힘이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G 스마트 회사를 보면서 사실 좀 이렇게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내를 다니다 보면 우리 저 5개 건물에 있는 그 외벽 LED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한 게 저거 전기세 부분이라든가 뭐 전력 낭비 이런 부분 아니면 또 그 허가상 문제는 없는지 이게 사실 상당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 이 LED가 전기를 많이 소비하지는 않는 어떤 특수 장치로 제작이 돼서 괜찮기는 한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저기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방송을 다루면서 그 전기세라든가 허가상 이런 문제 소비의 어떤 낭비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그거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셨으면 많은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G 스마트 편을 보면서 스마트 글라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기는 했는데 제가 이 G 스마트에서 스마트 글라스를 세상에 없던 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대로라면은 G 스마트에서 스마트 글라스를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것이어야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스마트 글라스를 검색해보면 건축자재로 쓰이는 스마트 유리보다 IT 기업에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데서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같은 스페링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물론 건축 자재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적어서 별로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해당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그 진행자가 처음에 스마트 글라스 하면 뭐 어떤 것이 떠오를 텐데 그보다 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뭐 접근을 했으면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아마 제작할 때 가장 어려움은 아마 소재 고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작 방향이 성공을 위해 달려온 CEO 그리고 직원들의 어려움을 휴먼 스토리로 또 엮고 기업 운영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 전문가 집단의 솔루션이 이제 중간에 뭐 전망도 나오고 끝에 솔루션이 약간 나오는데 이게 기업의 측면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인지 기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이제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전문가들이 그냥 보기에 이렇다 이렇게 하신 것인지를 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이제 전문가 집단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미화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것은 조금 우리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 디지털 5개 광고 시장이 8조 원, 2020년에는 150조 원이라고 그래서 무려 18배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8조에서 150조로 4년 안에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그 사이니지 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그 경우에는 2016년도에서 20년 사이에 56% 성장한다는 거를 그 제가 어디서 좀 찾아봤고요. 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2019년도에 21조 원 정도의 그 규모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을 드리려면. 그렇다면 이거는 전문가께서 좀 잘못하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를 딴 데서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작할 때는 참 그런 면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미디어들은 방송사는 그걸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 검증까지 일일이 전문가의 말까지 확인하라 그러면 그거 언제 저 제작을 하겠습니까? 시청자들이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그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 또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성장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진 점이 있었습니다. 이 소개된 업체가 G 스마트 글라스 업체인데 이 업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건물에 입혀서 건물을 미적인 예술가적인 작품, 그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그런 해안이 있었던 회사였는데요. 창업을 원하는 시청자뿐 아니라 창업을 원하지 않은 일반 시청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기업 홍보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의 창의력, 개척 정신 이런 살아있는 어떤 인생 교과서적인 측면도 저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성공이 있지만 그 성공 뒤에 숨어있는 실패와 뭐 시련 또 인내심 이런 거를 잘 모르기가 쉬운데 그런 거를 이제 시청자가 공감하게 함으로써 성공한 경제인에 대한 어떤 국민 인식 효과도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그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서 창업자가 어떻게 실패했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고 또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보도를 함으로써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재미있는 감동 있는 스토리텔링이 됐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또 스마트 글라스 제작 공정을 설명을 하면서 회로도 설계, 그 다음에 접착제 부착, 그 다음에 초음파 접착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 접합 방식에 있어서 일반 레진과 G스마트 레진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비교 설명하고 또 좌우 화면에 자료를 비교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해당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시청자로서 알기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현대 엘리베이터나 명보 아트홀 같은 그런 G스마트 글라스를 설치한 현장에 가서 직접 관련자들 얘기를 듣고 그 반응을 보도함으로써 정말 시청자로서 그 G스마트 글라스의 효능이 어떤지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박석원 앵커가 정규 뉴스 보도와 달리 대담자와 유머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친근하게 보도한 점이 좋았고요. 다만 그 내용 중에 앵커가 그 이호준 대표에게 다른 건물에도 내 사진 띄워줄 수 있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유머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런 농담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참 좋은데 공적인 방송에서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을 느꼈던 것은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 이제 설치되고 운영될 때 부딪힐 수 있는 다른 문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자면 환경적인 문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도 이제 부딪힐 수 있을 것이고 도시 환경적인 차원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어떤 있지 않았는지 물을 수도 있었고 취재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 같이 다뤄졌으면 어땠을까. 공교롭게 바로 지난달 우리가 국민신문고 방송에서 다뤘던 문제, 그 도시에서의 그게 중첩이 되면서 빛공해 문제가 중첩이 되면서 이런 기업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었을까, 시장 확보의 문제만이었을까, 이런 환경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제재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만 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데에서 이런 기업들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라든가, 그렇다면 이런 기업은 그것을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든가, 특히 중간에 보여주었던 그런 아랍에미리트였던가요? 거기서의 그 정말 너무나도 화려한, 정말 예쁘긴 예쁜데 저녁 때 저렇게 빛을 쏘아가지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렬한 불빛을 보면서 정말로 이런 것이 가능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줬으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업도
야간 조명의 공해에 대한 어떤 제약 관련 대응책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련은 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같이 소개를 되었더라면은 그 경쟁력 그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잠재력이 더 빛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G스마트의 작년 매출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 382억 원이었었는데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우리나라와 세계에는 몇 개의 경쟁사들이 있는지, 또 G스마트의 경쟁력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게 뭐 상장은 되어 있는 회사인지, 주가는 얼마인지, 종업원 수는 얼마인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자세한 기업 소개가 있었으면 G스마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 그 스마트 글라스의 국내 국제 시장 규모 그리고 그 전망, 그다음 특히 경쟁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이 어디인지, 또 그 차별성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우리 그 G스마트를 이해뿐만 아니라 스마트 글라스 시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덧붙여서 그 건물들이 미디어 파사들을 설치한 후에 있어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홍보 효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인 방문객 수의 변화라든가 이걸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은 매출이 도대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등을 좀 실질적이고 뭐 예를 들면 수치로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스마트 글라스의 장점과 그 이익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 건물들의 운집 효과가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왔는데 정작 우리가 보여준 그 용산 전자상가라든가 그때 뭐 명보 문화센터인가요? 뭐 이런 몇 개의 건물들 앞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황량한 그 용산상가 빛만 번쩍번쩍거리고 있는 용산상가 보여주고 뭐 그 앞에 앵커 하나 딸랑 서 있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효과를 좀 부과시킬 수 있는 영상이 좀 나갔으면 훨씬 효과적이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에 대한 부분은 이 프로그램 자체는 경제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이 경제 관련해서 명료한 부분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체가 지향하는 바가 뭐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홍보성 경향이 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메시지 내용이 명료하지 않고 메시지 내용이 명료하지 않다 보니 이 메시지와 관련이 없는 뭐 그냥 이 주제를 알고 있는 교수들을 등장시킨다든가 주변인들을 등장시켜서 논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꼭지의 문제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꼭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꼭 이 회사의, 이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업체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거 누구한테 홍보해 주려는 거 아니야? 누구 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럼 도대체 이 기업체, 이 업체의 장점은 뭐지? 우리가 배울 건 뭐지? 바꿀 건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작 이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제품이라든가 성공 스토리라든가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도왔다라든가 이런 내용들만 나오다 보니 경제 프로그램으로서 메시지도 명료하지 않고 그 메시지 내용을 기반으로 한 꼭지도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특집일지라도 주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과 내용 숙지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초정밀 기술이나 까다로운 제작 공정 등도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공정은 초음파 접합입니다. 기존 열처리 접합과 비교를 하면서 초음파 접합에 대해서 그래픽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하지만은 제 자신 두세 번 들어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P12 장비를 2년 반 동안이나 고생스럽게 개발했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P12는 어떤 장비고 초음파 접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더 쉬운 말로 좀 더 쉽게 설명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 탐방 프로는 기업의 공신력을 높여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해당 기업이 객관적으로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다는 자긍심을 높여줄 때에 그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이번 프로에서는 사장님의 성공담이라든가 기술개발 담당자의 실패담, 해외 법인 직원들의 현지 분위기, 미래를 대비하라는 교수님의 조언까지 충분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스마트 유리의 그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만큼 해외 바이어나 해외 파트너들의 인터뷰가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미디어 파사드 전문가나 해외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GS마트의 기술력과 경쟁력 등을 평가받아보는 것도 기업의 공신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딱딱한 프로그램을 앵커가 가볍고 재미있게 끌고 간 것은 매우 좋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앵커가 사장을 처음 만난 것처럼 인사를 하면서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사장님 말씀이 동안끼리 잘해 봅시다 하면서 전에도 자주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한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동안끼리 잘해 봅시다 라는 말을 꼭 내용 자막으로 처리해야 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녹색의 꿈과 이슈 오늘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걱정 등이 매해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YTN 녹색의 꿈에서는 폭염 시대 올바른 전기 사용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폭염 시대의 전기 사용 문제는 환경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녹색의 꿈에서는 폭염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시민 한 명 한 명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정보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짚어봤는데요. 무더위로 여름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인터뷰와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열거해 주어 폭염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은 사망률이 80%에 이르는 응급질환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에 온열 환자 수가 984명, 2016년에는 2125명에 이르는 등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폭염이 단순히 이례적으로 발생된 문제가 아닌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폭염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를 만났는데요. 올해 폭염과 뒤늦은 장마는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시베리아 기단이 발생한 원인은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의 인터뷰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앞으로 축소되기보다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폭염의 빈도뿐만 아니라 강도 또한 중요하며 우리 사회가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폭염 등의 이상기후는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하나로 지난해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제를 소개했는데요. 기존의 누진제는 폭염 등으로 인한 기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달라진 누진제에 대해서 개편 전후를 그래픽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전력 사용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기 사용의 증가는 온실가스의 증가로 이어져 다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했는데요. 시행 기후체제를 맞아 우리나라도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출연하여 예비 전력이 필요한 이유와 국가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찬반 논의가 매우 열띤 이슈인 만큼 한 명의 전문가 의견이 아닌 환경단체나 관련 기관의 입장 등을 보다 다양하게 담을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인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로 해상풍력 발전을 소개했습니다. 해상풍력과 비교하여 기존의 에너지 자원이나 다른 신재생 에너지 자원과의 장단점을 제시했더라면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시민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소개하며 생활 속 실천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실천 방안 중 하나로 전기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차이에 따른 실제 전기료의 차이를 비교해 주어 체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에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는 냉장고의 냉장실은 6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으며 반대로 냉동실의 경우 냉기 보존을 위해 음식물을 꽉 채우는 것이 전기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시청자들이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주어 매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이번 녹색의 꿈에서는 폭염의 원인부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전기의 올바른 사용법까지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자연환경으로 인한 위험도 급증하는 만큼 앞으로도 녹색의 꿈이 시청자들의 실천적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올여름 무더위를 피해 극장 나들이 다녀온 분들 많으시지요? 한국 영화는 연 관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했으며 최근 택시 운전사가 한국 영화로는 15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한국 영화 시장이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하는데요. 국내 영화계의 이슈로 떠오른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YT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는 특정 대형 상업 영화가 상영관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이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영화 제작이 어려워지고 관객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에는 독립영화 감독인 민병훈 감독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민병훈 감독은
4년 전 멀티플렉스에 상영된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내렸다고 하는데요. 상업 영화가 인기 시간대를 온통 차지하고 자신의 작품은 심야 시간대에 상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립영화나 소수의 팬층을 보유한 장르물의 경우 상영관을 찾기 매우 힘들었던 경험을 생각나게 했는데요.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스크린에서 하나의 영화를 동시 개봉하는 것을 이른바 와이드 릴리즈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재점화시킨 군함도라는 작품은 개봉 당시에 전체 스크린의 80% 가까이를 싹쓸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의 상영 방식과 더불어 대기업이 영화 투자와 배급까지 영역을 넓히는 수직 계열화가 현실화되면서 더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일으킨 작품들은 많았는데요. 해당 작품의 독과점 정도와 수익 구조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더욱 깊이 있게 보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보도 내용은 한국 영화의 양적 성장만큼이나 질적 성장도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곧 관객들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YTN에서는 앞으로도 사회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계에서 노정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이 양질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